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공세 역량이 떨어져버린 러시아군을 상대로 오히려 반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 대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20여 개 기계와 여단이 가장 격렬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남부전선의 헤르손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동쪽에 있는 자포리자주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러시아군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특정 세력의 협공이 러시아군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자포리자에는 러시아군의 13개 대대전술단 병력이 자리잡고 있어 헤르손의 러시아군보다 2배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자주의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을 도우러 가기는커녕 헤르손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당도하기도 전에 와해되어 버릴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베르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러시아군을 막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위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전 상황을 잘 활용하면 모루 역할을 해야 하는 리만, 세베르도네츠크, 포파나야 삼각지대의 우크라이나군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들만 잘 버텨줄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전체를 포위망 안에 가둬놓고 모조리 섬멸시키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의 러시아군이라 해도 헤르손에서 성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맞서는 이들만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헤르손 전선에서는 모든 오신트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파죽지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헤르손에는 20여 개 이상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 기계와 여단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8개 여단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 헤르손 전선을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서 러시아군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14 기계화 여단과 제60 기계화 여단, 그리고 제63 기계화 여단과 제28 기계화 여단, 제80 공중강습여단, 제108 독립영토방위여단이 맹렬한 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원래 보병부대였던 이들이 최근 2개월 사이 서방에서 지원받은 각종 장갑차와 전차로 인해 기계화 부대로 재탄생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제35 해군 육전여단과 제36 해군 육전여단이 그들인데요. 이들 모두로 합할 경우 전차만 해도 무려 200대가 넘으며 600대가 넘는 장갑차에 430여 문의 자주포는 물론 140여 문의 다연장 로켓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이 전력은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 전력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많게는 10배가 넘는 엄청난 전력인데요. 이에 맞서 러시아군은 7개의 대대 전술단 병력 중 5개를 드니프르강 북쪽에 배치한 채 처량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점령지들을 걷잡을 수 없이 탈환하고 있는 중이며, 러시아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1950년대에나 쓰던 T-62 전차부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역시나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처럼 투입대는 족족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르손 일대 우크라이나군 반격부대는 T-207 도로를 중심으로 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대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각 6월 2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헤르손주에서 드네프르강 하류를 지나는 노바카오프카 다리가 있는 지역 한 곳에 무려 8개나 되는 기계와 여단으로 단 하루 만에 드네프르강 하류 북쪽의 주요 도시들과 마을 20개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뒤탈이 없도록 작은 마을과 소도시에서 모든 러시아군을 싹쓸이하며 신중하게 진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는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 5개 대대 전술단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인해 패닉에 빠진 채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헤르손 지역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들은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에 대한 포격 및 각 도시와 마을에 숨어있는 러시아군 패잔병들을 찾아내 소탕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의 반격군이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의 러시아군 방어 거점들은 각 방어 진지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우크라이나군은 160km나 되는 넓은 지역에 펼쳐진 채 공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각 부대와의 연결이 끊겨버리거나 매복한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특별한 대처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약점을 공략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레 겁먹고 달아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60km 지역에 넓게 퍼져 진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각 러시아군 방어 진지 간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방어전선 후방 곳곳에 기갑 부대를 보내 위력 정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력 정찰을 실시하는 이 기갑 부대 규모가 작게는 소대급에서 크게는 중대급에 달하다 보니, 이를 발견한 러시아군 부대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 안에 갇히고 있다고 착각해 급히 달아나는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본의 아니게 러시아군 방어부대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그들을 기겁해 달아나게 만든 셈인데요. 오신트 소식을 전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역시나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드네프르강을 지나는 2개의 다리 중 하나인 노바카오프카 다리가 있는 지역에 러시아군을 집중 타격해 박살내고, 이 다리를 건넌 다음 헤르손의 북쪽과 남쪽 모두를 포위하고 양방향에서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 2달 가까이 고립된 채 싸워오고 있는 헤르손의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을 역량이 부족하기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르손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남부 전선의 동쪽 자포리자주 방향으로도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포리자 지역의 오신트 정보를 전하는 이들이 인용한 우크라이나군 제28 기계화 여단 및 제54 기계화 여단 등의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세를 시작했으며 이들이 러시아군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포리자 지역에는 헤르손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군 부대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러시아 제58 연합군 지휘하에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제42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제810 분리 해군 육전 여단, 제117 해군 육전 연대 등에서 차출된 13개 대대전술단 병력이 방어 진지를 건설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헤르손 일대에 배치된 러시아군 부대의 2배에 달하는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군 부대들이지만 이들은 드네프르강 하류 남쪽의 엔너호다 지역에서부터 동쪽 자포리자주의 경계선에 있는 테미리우카 지역에 이르기까지 170km에 가까운 넓은 전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것인데요. 자포리자 일대 후방에서는 그동안 파르티잔들이 러시아군에 극렬히 저항하며 이들의 힘을 빼왔기 때문입니다. 파르티잔이란 비정규군 유격전 요원을 뜻하는 단어로 여기에서의 파르티잔이란 우크라이나 시민들 중 무기를 들고 러시아군에 저항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찍이 젊은 청년들은 물론 여학생들까지 파르티잔이 되어 끝까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전의를 불태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파르티잔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전에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패퇴한 우크라이나군 패잔병은 물론 우크라이나 경찰들의 영토방위군 출신 패잔병들이 섞여 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스페츠나츠들과 협력해 러시아군의 후방을 교란해왔기에 러시아군으로서는 상대하기가 아주 골치 아픈 이들입니다. 참고로 스페츠나츠는 러시아의 특수부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스페츠나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3개나 되는 대대전술단 병력을 파견하고도 자포리자주 일대는 가장 러시아군 병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점을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28 기계화 여단과 함께 제54 기계화 여단에 제45 포병 여단을 증원해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방어군에게 치고 빠지며 피해를 누적시키는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포위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위력 정찰에 언제 날아올지 모를 포격전 그리고 후방을 급습하는 파르티잔들의 공습에 삼중고를 겪으며 자포리자주의 러시아군 병력은 빠르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자포리자의 러시아군 부대들은 전투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위와 전투력이 급감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과 노바카우프카를 탈환하고 자포리자를 공격해 오기도 전에 알아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에만 해도 이 지역 파르티잔과 연합작전을 통해 멜리토폴에 있었던 러시아 제810 해군 육전 여단의 지휘소와 제58 연합군의 물류시설을 박살내버리는 전과를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변수를 생각해 보아도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러시아군이 바람 앞에 등불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헤르손 일대의 러시아군 방어부대들은 요새화된 방어 진지를 구축할 물자가 부족한 탓에 도로에 깔린 콘크리트판을 들고 와 덧대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우세는 남부전선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상황 전체를 들여다보면 세베로도네츠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세베로도네츠크에서만 유일하게 러시아군이 맹렬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잘 싸워주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주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